네, 안녕하세요. 국어입니다. 오늘은 몇 단원이야? 계속이네요. 4단원 겪은 일을 써요. 겪은 일을 써요.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몇 차시냐면 7차 시와 8차 시입니다. 교과서는 144쪽부터 147쪽까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너구리한테 인사 먼저 하고요. 너구리 안녕. 오늘도 예쁜 사랑 하렴. 마스크. 눈이 안 보이는데? 예쁜 사랑. 매체를 활용하여 겪은 일이 드러나게 글쓰기라고 하고 있어요. 매체를 활용하여 겪은 일이 드러나는 글을 쓰고 의견을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각 단계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따단. 자,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에서 학급에서 활용할 매체를 정해보세요. 매체가 맴매하는 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SNS를 얘기하는 거죠. 매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단톡도 있겠다. 이거 좀 이렇게 잘 보이게. 단톡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단톡 같은 우리 반 단톡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은 그 N사의 밴드를 사용하기도 해요. N사의 밴드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급 홈페이지도 있겠죠. 학급 홈페이지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은 EBS 온라인 클래스를 쓰기도 합니다. 클래스, 이태원 클래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자,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체를 사용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씨를 써보면 여기다가 우리 학급에서 사용할 매체입니다. 결정해야 되겠죠. 무엇에 활용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쓴 글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쓴 글을, 왜 위에 건 두껍고 아래 건 얇아? 우리가 쓴 글을 올리고 의견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의견에 필요한 조건을 따지기 어떤 매체가 있나요? 선생님이 이거 말한 거 이거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글씨체를 좀 예쁜 걸로 바꿔볼까? 나눔 소리 손글씨 이거 어떤가? 아니면 선생님은 학급 홈페이지,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씨를 좀 크게 해볼까? 24p 학급 홈페이지도 쓸 수 있겠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학급 단체톡 이거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반은 또 뭐 쓰냐? 네이버 밴드 이거 직접 말해도 상관없지, 밴드가 되게 편하거든. 그리고 선생님은 EBS 온라인 클래스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등등 많은 거를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활용할 매체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당연히 반 학생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긴 글을 쉽게 올려야 되겠지. 쉽게 올리고 다 같이 읽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글쓰기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서 이건 빼자. 학교에서 사용 못해도 상관없어. 자, 어떤 매체를 활용할까요?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밴드를 사용할 거예요. 네이버 밴드를, 선생님 네이버 밴드에다가 약간 다른 플랫폼을 미리 캔버스라는 걸 사용할 건데, 나중에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체를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우리 반은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가 없는데, 혹시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는 불편합니다. 그쵸? 그럴 수 있겠죠. 그쵸?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을 발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은
싫어하나? 다른 친구들 반대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아니 그럼 뭐 지금 모르는데 뭐 학급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반은 네이버 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이거 왜 이래? 슝 네이버 밴드입니다. 우리 반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를 활용할 때 주의점 알기. 매체를 활용해서 글을 쓰거나 의견을 나눌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글자 간격이 너무 작고 줄 간격이 좁아서 글을 읽기 힘들어. 이거 뭐 논문이야 뭐야 이거 선생님이 봐도 모르겠네. 이렇게 글 쓰면 안 되죠. 지호가 올린 글은 이 책의 내용과 너무 비슷한데 이걸 뭐라 그래? 표절. 이거 안 돼요. 저작권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과제는 자기가 글 쓰는 거니까 자기가 직접 써야지.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이제 SNS 상의 문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매너를 지켜야 되겠죠. 다른 거 어떤 예쁜 글씨체가 있을까? 예쁜 글씨체. 에이 여기 별로 예쁜 글씨체가 없네. 선생님은 그냥 산돌고지 나눔고딕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예의를 갖추어 글을 씁니다. 예의를 갖추어 글을 써야 되겠지. 산돌고딕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 산돌고딕. 그 다음에 누가 똑같은데 쓴 글인지 이름을 밝힙니다. 그쵸, 이름 밝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친구의 의견에서 잘한 점을 칭찬해주고, 여기 따로따로 해야겠다. 이렇게 써야겠다. 칭찬해주고 고칠 부분을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악성 댓글 같은 악플 같은 건 안 되지만 이런 점은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매체를 활용해서 이제 글을 쓰겠습니다. 빠밤. 지난 시간에 썼던 글을 고치며 매체에 옮기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글을 매체에 직접 쓸 수도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썼던 글을 매체에 옮겨보는 방법을 택해 볼게요. 어떤 걸 해야 될까? 글을 쓸 때 생각해야 할 점 살펴보기, 읽는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쓰기, 뭐 이런 거 필요한데요. 나는 이거 다 할 거고,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글을 평가하는 기준을 살펴보기.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 건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글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글을 선생님이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지, 이거. 소개팅이 들어오고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이거 횡단보도에서 넘어지고 창피하고 아프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글을 한번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반 친구들에게 미리 캔버스를 소개를 시켜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도 미리 캔버스를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미리 캔버스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은 네이버 화면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선생님은 미리 캔버스를 검색을 해볼 거예요. 미리 캔버스를 검색을 했더니 미리 캔버스가 먼저 나오게 되네요.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디자인 툴 미리 캔버스. 우편함 보긴 그래서 바로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바로 시작하기를 눌렀더니 화면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꾸 우편함 보기 귀찮게 하니까 X표를 누르고 알림이 많이 뜨네. 일단 여기다가 뭘 할 수 있냐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템플릿 요소 추가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더하기를 누르면 왼쪽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뜹니다. 그래서 뭐 세 번째 거 누르면 뭐 사진을 첨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걸 누르면 일러스트나 조합, 도형, 선, 뭐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을 표를 넣을 수 있고, 다섯 번째가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야? 패턴도 추가할 수 있네요. 패턴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로그인하는데 로그인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로그인 하지 않는 걸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글씨를 쓸 건데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제목을 먼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집어넣으려면 다시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를 누르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있는 텍스트를 누른 다음에 선생님이 텍스트 추가를 누를 거예요. 누르면 이제 더블 클릭하여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나왔는데 이걸 이제 옮겨서 위치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글씨를 좀 바꾸겠습니다. 제목을 일단 써야 되겠지. 제목은 선생님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 운수 좋은 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글씨가 마음에 안 들면 글씨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글씨체를 얘를 바뀌었나요 지금? 뭐가 이렇게 바뀌고 있긴 한데 훈민정음 새로운 SB 이렇게 하고 조금 글씨 크기도 이거 너무 크죠? 살짝 크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보고 그 다음에 제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추가를 다시 누르면 이쪽에 더블 클릭해서 왜 이래 입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더블 클릭을 해서 뭐 이대섭 이렇게 선생님은 이름이 이대섭이에요. 다들 알고 있겠지만 달세뇨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텍스트 추가를 해서 이제는 글을 직접 써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좀 크게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봤던 그 글에 보면은 어제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에 보면은 뭐랄까 글머리 넣는 방법 나와 있었거든. 선생님이 뭐라고 쓴다고 그랬냐면은 여기 근데 가운데 몰림 안 해도 되는데 다시 날라갔어. 텍스트 추가를 해서 텍스트 추가를 해서 크기를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이 참 이렇게 크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자 10월의 10월의 맑은 날 드디어 그녀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다. 선생님이 소개팅을 하러 가는 날이었죠. 뭔가 가슴이 아프다. 자, 친구에게 소개팅이 들어왔다. 좋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엄청 마음이 설렜다. 아이고야. 이거야. 설렜다. 이거 안 돼? 마음이 두근거렸다. 이상하네. 또 뭐라 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 이거 어디까지야? 아침에 일어나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는 선생님이 다른 걸 써야겠네. 더하기를 눌러서 새로 만들어 볼게요. 패턴에서 선생님 얘 넣고 그다음에 다시 오른쪽 하단에 텍스트 위에 텍스트 추가를 눌러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쁘게 단장을 하고 머리에 힘도 주었다. 예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왜 이래? 밖으로 나갔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혹시? 선생님처럼 손가락이 되게
두꺼운 사람은 이거 타자치기가 너무 어려워. 횡단보도에서 그녀를 상상하며 서 있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기분이 좋았다. 아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더 써야지. 나는 기분이 좋았다. 신호등이 바뀌고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앞불싸. 왠지 이렇게 반전을 줘야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장 추가하겠습니다. 자, 얘를 추가를 하고 뭐야, 나 추가했는데 왜 안 들어와? 다시. 2장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실수다. 이걸 먼저 아래 더하기를 먼저 눌러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걸 좀 확장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주머니에서 손을 빼는 것을 깜빡했다. 왜 이래. 깜빡했다. 나는 완전 철퍼덕 넘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빛의 속도로 일어났지만 너무 창피해서 마구 달렸다. 일단 여기까지 쓰고 이제 마지막 반전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넘어가서 아래 더하기를 하나 더 누르면,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텍스트를 추가해야 되겠죠? 텍스트 추가. 밖에서 저학년 친구들이 엄청 떠들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 선생님은 엄청 시끄러워요 지금. 맞은편에서 그녀가 한심한 듯 나를 보고 있었다. 길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나에게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봐요 라고 말했다. 갑자기 비가 오는 것 같았다. 정말 오늘 운이 좋더라니만. 이거 좀 이상한데? 좋더라니. 오늘 운이 좋더라니. 이렇게 하면 선생님은 글을 끝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실제적으로 이걸 로그인을 하면 우리가 글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캡처를 할 거예요. 캡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갤럭시 휴대폰 같은 경우 화면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넘기면 캡처가 된다고 하기도 하고, 선생님은 아이폰을 쓰는데 이 홈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캡처가 되고, 또 오른쪽 하단에 얘를 누르면 전체 캡처를 누르면 전체 캡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캡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개를 할 건데 캡처를 하면서 바로 얘를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바로 잘라서 저장을 하고, 또 여기도 캡처를 해서
예쁘게 잘라서 저장을 하고 또 여기도 예쁘게 잘라서 선생님은 지금 금방 보여주려고 각종 효과를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대로 됐나?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제대로 안 됐어. 그럴 줄 알았어. 편집 누르고 얘를 잘라줘야죠. 자, 여기서 완료 이렇게 누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를 캡처해서 여기서 편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이렇게 4개가 들어와 있어요. 사진에 4개가 들어와 있고 얘를 이제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서 올릴 건데요.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서 선생님은 올릴 거예요. 네이버 밴드를 어딨냐?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 여기 있네. 네이버 들어가서 글쓰기를 눌러서 글쓰기를 누르고 우리 반 글쓰기입니다. 이렇게 쓰고 사진을 불러올 수 있어요.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불러서 그냥 올리기를 누르면 착착착착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글을 예쁘게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4단계로 의견 주고받기를 할 건데요. 매체를 이용해 의견을 주고받아 보세요. 우리 반 같은 경우엔 네이버 밴드에다가 이제 댓글을 달아줄 거예요. 댓글을 달아줄 거고, 뭐 잘한 점 칭찬해 보기 했으면 표시, 고칠 부분 말했으면 표시, 자신의 쓴 글과 비교하여 새롭게 생각한 거 썼으면 표시 한번 하고, 그리고 친구 의견에 대해서 대한 생각을 썼으면 뭐 이렇게 답글 써주는 거지. 친구 의견에서 반영할 부분 어떤 걸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뭐 어떤 얘기 또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얘기 할 수 있을까? 뭐 친구의 의견에서 반영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반영하기 힘든 부분과 그 까닭을 생각해 보는 거야. 막 친구가 터무니없이 글 새로 써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좀 힘들잖아, 그렇죠? 그리고 막 친구의 글을 읽고 자신의 글에서 좀 더 그래서 좀 더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을 생각하기,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글을 고쳐보세요 라고 할 건데, 고쳐야 돼? 나 잘 썼는데? 그래서 처음 썼던 부분을 복사해서 붙이고 고쳤을 부분을 찾아서 고치고 저장하고 새롭게 고쳤을 그림을 밝혀야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처음 썼던 글과 달라진 점 생각하기, 처음 썼던 글보다 좋아진 점 생각하기. 그리고 뭐 어떤 걸 또 쓸 수 있을까요? 평가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가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 성분 잘 되었나, 글을 쓸 때 생각해야 할 점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매체를 활용해 글을 쓸 때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을 때 좋았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 이야기해 보세요.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나눠보고, 매체를 활용해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누는 방법과 직접 종이에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누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직접 밴드에 글을 올려보고 댓글도 어떻게 달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 밴드에 들어와서 글을 한번 써볼 건데요. 여기다가 우리 반 글쓰기입니다 쓰고, 선생님은 그거 중이니까, 수업 중이니까 친구들이 혹시 댓글을 달까봐 댓글 달지 마세요 이렇게 쓰고 선생님 글을 올리겠습니다. 선생님 글을 올리고요. 이렇게 올려놓고 완료를 누르면
글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빨리 올라가세요. 자,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운수 좋은 날, 뭐 이렇게 소개팅이 들어왔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댓글을 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뭐 전반적으로 재미있는 글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또 어떤 거라 그랬냐면 곧 뭐 잘한 점 칭찬하라 그랬는데 잘한 점이 뭐였을까? 철퍼덕 같은 말이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게 좀 칭찬하는 말하고 고칠 부분 얘기하기에는 하려면 1번, 2번 나누어서 얘기를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은 고칠 부분이라고 하면 글이 좀 짧아요.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말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가운데 정렬을 하지 않으면 글을 읽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댓글을 달 수 있겠죠. 댓글을 먼저 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읽었으면 여기다 또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여기다 댓글을 또 다는 거죠. 댓글을 달아서 칭찬 감사합니다. 그리고 글을 좀 길게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지 않고 왼쪽으로 몰아서 글을 써볼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렇게 한 다음에 글을 새로 쓰는 것까지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려우면은 글을 새로 쓰는 것 아니면은 댓글 다는 것까지 올리고 댓글 다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반 글 모음집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건데 글 모음집은 미리 캔버스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캔버스를 미리 만들어 보았어요. 오늘 과제 여러분들 해결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